그때 한 여자를 막 찔르는 거야. 피가 막 들들 내려오는 거야. 기사분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아이고. 달리던 택시기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는데 운전기사는 페달에서 미처 발도 떼지 못한 채 앞차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다 말려서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제가 볼 때는 70km 이상으로 그냥 브레이크 한 번 못 밟고 갖다 때린 것 같아요. 이상한 건 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모습입니다. 총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었을 텐데 태연하게 짐을 내리더니 다른 택시로 갈아타고 떠나버립니다. 그럼 119라도 불러놓고 그들 볼일 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잖아. 예? 가면서 119를 불러도 되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도 되고.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일행 중 한 명이 조수석을 오가며 잠시 머뭇거리는 듯 보이긴 합니다. 뭐 이렇게 신고라든가 뭐 이런 걸 못할 입장이 된 이유가 그 들어보니까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 세게 달리던 차가 손을 놓고 타다다다다다 받고 쾅 할 때 얼마나 놀랬겠어 뒤에서. 손님을 나무라기 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뭘 했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신고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뜬 승객도 문제지만 사고를 지켜봤던 행인들조차 쓰러진 택시기사에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2시간이 흘렀고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골든타임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날벼락 같은 가장의 죽음을 마주한 가족들은 원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안에 있는 제일 빨리 파악하는 사람들은 그 승객분들이잖아요. 자기 그 업무가 좀 밀렸다고 해서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구나라는 상황도 저희는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 18년 차 안상권 기사는 요즘 운전하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사고. 평온한 일상을 뒤흔드는 건 언제나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3,000원이요. 동기로 말하면 5만짜리 요 6개입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근 한 3천만 원 가까이 까먹었어요. 여느 날처럼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한 순간 어쩐지 승객은 요금을 내지 않고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지갑을 꺼내는 듯 하더니 갑자기 문을 열고 튀어나가 버립니다. 황당한 안상권 기사가 시동을 켜놓은 채 승객이 뒤를 쫓아나가자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두 사람 사이에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요리조리 피해 다니더니 급기야 운전석에 올라탄 승객. 기사님은 필사적으로 문에 매달렸습니다. 나를 매단체로 후진해버리다. 후진해가지고 할머니하고 저하고 갖다 나가 떨어지고 저 횡단보도 있는데 저좀 저 차선인데 빨간불이 있는 좀 저기 중앙에 이제 그 가드레일 있지 않습니까? 가드레일 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3km를 도주하던 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그러고도 멈출 줄 몰랐던 택시. 차량 석 대를 더 들이받고 5명의 시민에게 부상을 입힌 후에야 멈춰섰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한 건 망가진 몸은 물론 부서진 택시 수리비 역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빼냐고.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키 꽂아놓고 강도 만났다는 그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피해자한테는 빈말이라도 축을 찢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한 통 없는 얘기예요. 택시와 버스 안에서 일어나는 잦은 폭행도 사고 유발에 큰 몫을 합니다. 기사에 대한 폭행은 종종 2차 사고까지 유발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의 여파는 때로 삶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사과 수확이 한창인 허우환 씨 부부가 고향으로 돌아온 건 1년 전. 기농 1년 차가 뭐 얼마나 잘 농사를 잘 짓겠어요. 배워가면서. 원래 그는 17년 동안 대구에서 시내버스를 몰았습니다. 입원 치료했었는데 상처도 많이 났고
그것도 칼에 찔렸으니까. 하지만 칼부림까지 당하고선 다시 운전대를 잡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일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게 예전처럼 그게 안 돼. 운전도 안 되고 이 심적 상태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다시는 떠올리기조차 싫은 기억. 대구에선 이례적으로 눈까지 와서 버스들은 줄줄이 지연됐고 기다림에 지친 승객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나 버스에 올라타는 승객 중 한 명이 신경질적으로 요금통에 돈을 던졌습니다. 아니 아가씨 그 지금 무슨 말버릇이냐고 이러니까 운전이나 똑바로 해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몇 정류장을 달렸을까. 갑자기 운전석에 나타난 여자 승객은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한 1분 2분 정도 지났나? 지났는데 아이 덩어리에서 이상한 느낌이 딱 오는 거야. 뜨뜻한 느낌 있잖아. 흰 와이사스가 덩어리 막 피가 막 줄줄 내려오는 거야. 막. 한 손으로 흉기를 잡고 내 휴대폰을 내가 끄잡아내 가지고 맨 처음에 112부터 신고했어. 뭘 하고 있었나요? 그냥 의자에 가만 앉아가 보고 있더라니까요. 보고. 무심한 승객들의 반응. 피가 낭자하는 상황에서도 기사를 위해 누구 하나 말리거나 신고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승객과 기사는 버스라는 작은 공간에서 매일 마주치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점점 커져가는 걸까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건 과연 뭘까? 새벽 5시 첫 차 운행을 준비하는 장순걸 기사를 만났습니다. 하루 17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하는 경기도 시내버스입니다. 17.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니까 쉬운 건 아니죠. 많이 힘들어도 직업이 이거니까 참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서울까지 갔다 와야 하는 꽤 긴 노선입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엔 운전에 속도가 붙기도 합니다. 이게 보이니까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지금 앞차는 자꾸 벌어지잖아요. 앞차는 12분 도망가고 뒷차는 뒤에 3분 붙었어요. 이러면 이 12분 벌어진 이 손님을 제가 다 혼자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벌어지는 거죠. 3시간 남짓 운행을 마치고 종점에 들어왔습니다. 배차 시간표에 따르면 20분가량의 휴식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에선 꿈나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늦은 경우엔 화장실 잠깐 다녀오는 것도 감지덕지, 황송할 따름입니다. 1분이 채 안 돼 다시 운전대를 잡고 황급히 두 번째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선을 2바퀴 돌고 오면 운전석에서만 꼬박 5-6시간을 앉아있게 되는 셈입니다. 오늘도 무사히가 절로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마무리 짓고 하면 오늘 한 19시간 정도 근무했네요. 운전대를 잡은 시간이 운전대는 18시간 10분 잡았어요. 하루의 대부분을 강아지와 함께 보내고 있는 김국한 씨는 전직 버스 기사입니다. 얼마 전 뇌출혈로 쓰러진 후 잠시 쉬고 있는 중인데 아침에 그날 이제 운행 갔다 온 기억은 나요. 첫 차를 갔다 왔는데 운행 갔다 왔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알았지 이제 쓰러졌다는 거를. 연속으로 쉬지 않고 운전대를 잡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사고는 터지고 말았습니다. 운전하면서 쓰러지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뇌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산업재 인정도 쉽게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대중교통기사의 고단한 삶, 택시의 경우는 어떨까요? 14년이나 다녔어도 아는 사람들이 별로. 택시기사는 왕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24시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한 대를 내가 갖고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차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쉴 새 없이 승객을 태우고 나르는 사이 해가 저물어 갑니다. 퇴근 시간도 지난 저녁 무렵 조금 한가한 시간대지만 도무지 차에서 내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외곽으로 막 돌려. 이게 그게 왜냐면 이제 고속도로를 위주로 이제 돼 있거든요. 빨리 간다고 이제 그렇게 해놔 버려가지고
네, 맞아요. 잘 알면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 그런 것들은 혹시나 시비를 걸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예 가세요. 다행히 무사 통과네요. 이래서 또 무사히 또 한 명을 모시다 내렸습니다. 하루 단위로 수입이 충족을 못했던가 이러면은 또 한 달 수입에서 깎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산악금의 노예 같은 족쇄에 채워져 있죠. 사실 택시기사들의 목을 죄어오는 건 산악금뿐만은 아닙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미처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산 시내를 누비던 베테랑 운전자가 이렇게 소심해진 건 그날 이후. 술에 취한 승객으로부터 느닷없이 구탈당한 순간부터입니다. 경기도 안 좋고 손님도 뜸한 시간, 목적지까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아, 보니까. 그래서요. 나는 자기한테 잘못한 거 없거든. 보세요. 네. 마. 뭘 보는데 지금? 달리던 차 안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폭행. 차를 세울 수 있어 다른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차도 안 보이고 얼마나 막 힘을 주면서 이제 막 그래가지고 막 요 밑에서 맞으면서 요거 창문을 더듬더듬 해가지고 조금 눌리다가 다시 또 손을 붙들어야지. 손을 움켜잡으며 시작된 성추행은 곧바로 목을 조르는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이었는데도 마침 차를 세운 곳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시민들이 모여들어 신고를 하고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장파열애까지 이를 뻔했습니다. 이제 형이 10개월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도 아내 가가지고 지금 항소를 했다더라고. 이제 부당하다겠지. 자기한테 너무 길다 이게 그러겠지. 하지만 아직도 남자 손님이 타면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듭니다. 예전보다 소극적으로 손님을 태우다 보니 월급 명세서도 텅 비어버렸습니다. 327만 5천 원 입금을 다 못 시키면은 월급에서 공제하고 나오는 거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여기다 대놨거든. 운행을 멈춰버린 택시 한 대가 또 있습니다. 빼지 않아도 간장컸어요. 70대 운전자 김찬원 씨는 폭행 사건을 당한 후로 택시 영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기사. 여보세요. 카드를 내더니 요금을 계산한가 보다 내가 운전석으로 가서 앉았었어요. 그때 이제 안경을 벗기고 가게 걸어는 거예요.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제 때리고 손이 그렇게 떨려. 이제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하고 제가 그때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용서가 되거든요.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다는 거죠.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런 폭행 경험이 처음이 아니어서입니다. 몇 년 전엔 인대가 파열되고 기절할 정도로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사고 모범 운전자로 명예로운 은퇴를 하려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진짜. 아유.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